안녕하십니까. 박훈탁 TV입니다. 미국이 대만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인의 41%만 대만을 수호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저명한 지정학자 브랜든 J. 바이커트가 미국이 대만을 포기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미국의 대만 포기라고 하는 전략은 이미 확립된 것 같습니다. 그 후 필요한 전술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 방송 끝부분에 시나브로라고 하는 저희 방송의 구독자님의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알람벨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바야흐로 국제정치 질서가 변하고 있습니다. 초강대국으로서 미국의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 국제 질서에서 미국의 역할과 위상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동진아해에서 미국과 서방 세계의 지배적인 위상과 역할이 중국에 의해서 침식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중국의 전투기와 폭격기들이 대만의 방공 식별구역을 수시로 드나들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과 동맹국들의 함정이 수시로 대만 해협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Winning Space: How America Remains a Superpower라는 책의 저자이고 저명한 지정학자인 브랜든 J. 바이커트가 최근 미국이 대만을 포기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그 예측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Goodbye Great Power Competition and Hello Strategic Competition. 잘 가라 강대국의 경쟁, 어서 오라 전략적 경쟁. 이것은 미국 현 행정부의 국방부 대변인이 최근 폴리티코의 다니엘 립맨에게 한 말입니다. 분석가에 따르면 이 발언은 중국 공산당에 대한 미국의 보다 협력적이고 심지어 화해적인 자세로의 전환을 시사합니다. 또한 미국의 현직 대통령은 10월 6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만 문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대만 협정을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대만 협정이라는 것은 1979년 중국과 미국이 맺은 대만 관계법 타이완 릴레이션 액트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다소 모호한 협정으로 미국이 대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외국으로 취급한다는 내용입니다. 1979년 협정은 대만이 충분한 자위적인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만에 대한 미국의 군사 원조를 허용하는 반면에 이 협정의 조건은 미국이 편리한 시간에 대만으로부터 회피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의 통화는 10월 첫 주 동안 중국이 대만 방공식별 구역을 뻔질나게 침범한 뒤에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50대 이상의 전투기로 대만의 방공식별 구역을 침범해서 대만을 분노케 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중국과 대만 사이에 중대한 오산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싸울 의향이 없는 또 다른 세계대전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대만에 대한 최근 중국의 침략에 대응하여 미국은 오키나와 근처에 2개의 항공모함 공격 그룹을 배치했습니다. 이 강력한 미국 전함은 영국 해군의 항공모함 타격 그룹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본, 뉴질랜드, 캐나다, 네덜란드의 전함 그룹도 미국 주도 함대에 합류했습니다. 이 함대는 베이징과 워싱턴의 관계가 저조한 시기에 중국이 침략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베이징은 별다른 인상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억제는 상대방이 달성하려는 목표를 포기하도록 만들 수 있을 때에만 작동합니다. 중국이 대만을 취하려는 의지가 미국이 대만을 지키려는 의지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중국의 현 상황은 시진핑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중국 경제가 무너지고 있어 중국 통치자는 강력한 민족주의를 보여 국민의 관심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대만은 시진핑이 경제 붕괴로 인한 정치적 위기를 넘으려면 반드시 취해야 하는 목표입니다. 미국 대통령도 모든 곳에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줄지 않고 계속되고 정부 셧다운이 임박했고 취약한 공급망이 수요 증가를 따라갈 수 없고 미국인들이 더 많은 복지 수당을 위해서 직장 복귀를 기피하고 코비드-19이 미국 전역에서 계속 광란하면서 미국 경제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이러한 경제적 위협을 상쇄하기 위해서 백악관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무역을 창출할 중국과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으려 할 것입니다. 게다가 현직 대통령은 인위적인 지구 기후 재앙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와 그의 기후 짜르 짐 캐리는
수년 동안 중국이 인위적인 기후변화를 억제하는 열세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미국의 현재 행정부는 중국과 전쟁을 해야 할 인센티브가 전혀 없습니다. 현직 미국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든 그가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서 미군을 투입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가 실시한 2021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41%만 대만을 방어하는 데 사용되는 미군의 군사력을 지지합니다. 미국인의 과반수 이상이 대만을 방어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원치 않고 있는 것입니다. 베이징은 대만에 대한 워싱턴의 허세를 무너뜨릴 시점에 빠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현 행정부가 중국의 대만 침공에 맞서 군사행동을 거부한다면 중국은 내용이 없는 공허한 기후협정과 새롭지만 장기적으로 미국이 아니라 중국의 힘을 실어주는 미국에게 아무런 쓸모없는 무역협정을 제안할 것입니다. 미국의 현재 민주당 행정부 아래에서 미국 주도 세계 질서가 사라질 때까지 미국의 능력은 계속 줄어들 것입니다. 미국의 유일한 선택은 세계대지진은 항복뿐입니다. 미국인을 규합하여 옳은 것을 옹호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할 실제 지도자가 없다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힘이 무너지는 것 외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시나브로라고 하는 필명을 사용하는 구독자님의 생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의 구독자님 시나브로라고 하는 구독자님의 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대만을 포기할 가능성 50대 50으로 봅니다. 댓글 다신 분들 중에 미국이 절대 대만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마치 대만을 한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 미국이 대만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순전히 대만이 스스로 자초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왜 그렇게 중요한 대만에 F-35를 판매하지 않고 심지어 F-16을 판매하는데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미국 입장에서 믿을 수 있는 우방에 미제 무기를 판매한다는 것은 돈도 벌고 미국의 패권도 지키는 이중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도 대만의 미제 무기 판매를 꺼린 이유는 미국이 보기에 대만은 속된 말로 중공 이중대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대만에는 중공과 일심동체인 무늬만 대만 사람들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사업을 하면서 중공과 왕래가 있는 사람들은 거의 중공의 스파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대만에서 돈 좀 만지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중공과 연줄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거기다 국민당 이쪽은 아예 중공과 통일을 하자고 주장하는 정당입니다. 대만의 중년층 이상은 대부분 친중입니다. 그런데 대만을 그나마 젊은 세대가 겨우 지켜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대만 총선에서 국민당의 권력이 넘어갈 경우 대만의 존립이 위험해지는 상황에 젊은이들이 모든 것을 걸고 겨우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당시 한국에 있던 대만의 유학생들도 거의 대부분 대만으로 건너가서 투표에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문제는 대다수의 대만 사람들이 자국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올라오는 그들의 댓글을 보면 스스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는 전혀 없고 미국이나 일본 심지어 한국이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미국 외에 어느 나라도 중공과 대적하면서 대만을 지원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대만을 지켜야 할 이유는 순전히 자국의 패권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만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미국이 보기에 대만은 이미 반쯤 중국에 넘어간 상태이고 중공이 대만을 침공할 때 무력 개입을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게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만 자체의 무력 자원도 빈약하고 대만 국민들의 의지도 너무 빈약합니다. 사실 이게 가장 큽니다. 아프가니스탄, 베트남 모두 자국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없는데 미국이 개입했다가 피해를 보고 나온 케이스입니다. 딱 하나,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길목을 막는 용도의 가치만 있을 뿐인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 역할은 한국과 일본을 지원해서도 이룰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만 바로 옆에 섬 조오도와 오키나와가 있습니다. 여기 항모를 상시 배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더구나 한국에서도 항모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항모를 보유하게 될 경우 미국과 함께 동진하해를 공동 경비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대만이 중공에 넘어가게 되면 동진하해가 중공의 앞마당이 되어 그리로 지나다니는 한국과 일본 수송선이 중공의 먹이가 됩니다. 이를 지키려면 반드시 한국도 항모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미국이 대만을 지켜야 할 이유 중에 대만이 TSMC가 중국에 넘어가는 걸 막아야 한다는 이유가 있는데 막말로 최악의 경우 TSMC 공장을 폭파시켜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최대한 TSMC를 설득해서 미국으로 이전시켜야겠지요. 물론 TSMC는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더 이상 대만에 개입하지 않겠다. 딱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일입니다. 그 경우 TSMC 입장에서는 즉시 핵심 시설과 인력을 미국으로 이전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굳이 출혈을 감수하면서 대만을 지켜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건 대만에서 베트남이나 아프간꼴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